제목 그대로 영화의 주 사건은 주인공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한테 오는 전화냐? 바로 나 자신. 본인이 설정한 벨소리가 아닌 다른 벨소리가 울렸을 때 바로 이때 음성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면 자신이 죽는 순간의 소리를 미리 듣게 되는 겁니다. 뭐야? 무서워. 자, 그렇다면 착신아리 속 귀신은 대체 누굴 타겟으로 삼느냐? 휴대폰 속에 연락처 리스트가 쫙 저장이 돼 있죠. 그중에 랜덤, 아무나 운이 나쁘면 다음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영화 착신아리를 더 무섭게 만든 건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 천식 환자형 흡입기의 소리, 발톱 깎는 소리. 하지만 극강의 킬링 파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리는 극한의 공포 사운드. 진동으로 해놓으랬잖아. 아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너무 막 그 상황이 이제 오싹오싹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맞아. 진짜.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진짜 그 뒤를. 아 이게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전조가 그렇죠, 느껴져요. 이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안.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며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안.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며 그리고 화면 속 우물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눅눅하게 젖은 듯 습기 가득한 몸이 가까워지더니 기어코 TV 밖으로 그리고 온몸의 관절을 꺾으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아우, 저 봐봐. 야, 좀 몇 번씩 봐도 저거는, 어휴. (1998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링. 영화는 어느 날 비디오를 본 4명의 학생이 같은 날 의문의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간지 기자 레이코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저주의 비디오를 보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미 비디오를 본 후였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녀.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들 유이치마저 이 저주의 비디오를 보고 맙니다. 네, 비극이었죠. 맞아. 요이치! 끝나지 않은 메비우스의 띠, 비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저주 소재,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봐야 하는, 그리고 시종일관 스산한 분위기, 신경을 자극하는 불쾌한 사운드까지. 그 어떤 귀신이나 살인마보다 영화 링 속의 사다코가 센 이유, 세상에서 가장 느린 귀신입니다. 맞아요. 가장 슬로울리한데 공포감 조성은 최고. 야, 볼 때마다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아, 공포 영화 이거 제대로 골랐네요. 근데 영화 소개해 주시는 분이 너무 놀랐네요.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신은경, 정진영 씨 주연으로 리메이크 됐었습니다. 제목에 외자는 안 된다, 일본 영화 리메이크는 안 된다, 이 모든 금기를 다 깨고 전국 관객 수 60만 명을 동원해 흥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링에 사다코는 누가 있을까요? 전도연 씨. 전도연 씨. 전도연 씨. 땡. 아닙니까? 염정아 씨죠. 염정아 씨. 염정아 씨. 땡.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배두나 씨. 배두나 정답입니다. 역시. 그렇죠. 사다코가 뭐 이제는 월드스타로 진짜? 등극한 배두나 배두나 씨. 씨였군요.
또 할리우드에서는 캐러비안의 해적의 감독으로 유명한 고어 버빈스키 감독이 연출, 킹콩과 버드맨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나오미 와트가 주연을 맡아서 2002년에 개봉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리메이크 공포 영화 흥행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판 링은 일본과 한국처럼 성인 사다코가 아닌 네. 소녀 귀신이 저 얼굴 봐. 저 얼굴 봐. 저기 미국판이 저기 미국판. 저기 미국. 당시 사마라 역의 데이비 체이스는 13살이었는데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을 다 제치고 네. 제12회 M채널 영화제에서 최고 악당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축하해줘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본 분들은 미국판이나 뭐 이 한국판, 뭐 일본판 나눠서 골라서 보는 또 재미도 있겠네요. 제이호로의 진수죠. 영화 주온입니다. 오. 야, 확대하니까 이게 보인다. 그러죠. 아. 눈동자 안에 아이가 있어. 여기 밤잠 설치기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한 아이도 있고. 아우, 저 당시 영화 보면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침대에 들어가서 괜히 한번 들춰보게 맞아, 만드는 맞아. 그거. 네. 아, 예전에는 무서운 영화 보면은 이불 뒤집어 쓰고 잤잖아. 그걸 못하게 한 거야. 그걸 못하게 한 그것도 거야. 못하게 한 그걸 거였어. 못하게 한 거야. 끔찍하죠. 남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카야코는요. 집에 지방령, 집 귀신이 돼서 소통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 그래서 원한을 푸는데요. 그렇죠. 자, 핏줄이 도드라진 저 눈빛, 무참하게 찢긴 얼굴, 일그러진 근육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녀. 저 소리 너무 싫어. 잠깐만. 나 지금 뭐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계단 맞아. 아, 아, 참. 귀신계의 모전자전,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보여주는 극강의 공포. 자, 오늘 토시온의 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공포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 바로 오맨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포스터만 봐도 무섭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다큐멘터리 작가 데이비드 셀처의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오맨. 영국 대사 로버트 손의 아들로 입양된 데미안. 하지만 데미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악마의 아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악마였죠. 데미안은 유모부터 시작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차례 죽여나갑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의 식에서 지은 저 표정. 어우, 쟤 뭐야? 쟤 연기파 배우 됐죠? 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저 데미안의 오싹한 미소가 관객들을 밤잠 못 이루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숫자 6. 6.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과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 6. 데미안이 처음 태어났던 날은 6월 6일 오전 6시. 악마의 아들 데미안 머리에 있는 표식은 666. 아하. 자, 이렇게 영화 오면은 호러 영화지만 그 어떤 귀신도 또 흉측한 괴물도 등장하지 않고요. 숫자 6처럼 불길하고 음산한 진조만으로 공포감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는데요. 근데 그 오맨에 얽힌 저주도 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처참하게 목이 잘려나간 카메라 기자의 모습. 자, 이 장면의 특수 효과를 맡았던 담당자가 애인과 네덜란드 여행을 하던 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자리엔 오맨까지 66.6km라는 표지판이 딱 있었고요. 뭐라고?
또 영화 속에서 원숭이들이 데미안의 악한 기운을 견디다 못해 난동을 부리는 이 장면을 촬영한 동물원에서 네. 사육사가 갑작스럽게 탈출한 맹수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어머. 이 뒷얘기가 더 소름 끼친다. 어우, 저 영화는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자, 오맨의 저주 그리고 숫자 6.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데미안의 저주였을까요? 자, 이번에 소개할 영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시사회를 관람한 관객의 반응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공포 체험이에요. 잠잠한 바다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공포예요. 라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보다 먼저 이 영화를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집에서 관람하던 중에 이상한 기운을 뭐랄까 감지했어요.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를 보다가 기이한 일을 겪었는데요. 감독에게 받은 파라노멀 액티비티 DVD를 집 침실에서 보던 중 방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급기야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실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겪게 되자 이 영화 대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단숨에 판권 구매를 결정한 거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필버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단돈 15,000달러, 약 1,600만 원의 초저예산 제작비를 들여 무려 2억 달러. 와, 2,2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죠. 스필버그 감독, 아니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파라노멀 액티비티. 자, 연인 미카와 케이티는 동거 중인 커플인데요. 매일 밤마다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침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을 겪습니다. 결국 그 둘은 이 심령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집의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들. 그 중에서도 다시 봐도 섬뜩한 이 장면. 케이티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저죠. 오 마이 갓. 오! 하지만 결국 미카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케이티는 행방불명되었다라는 자막으로 끝이 납니다. 어우, 미카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케이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스펙타클한 다큐멘터리 파라노멀 액티비티는요 모두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 실화가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영화의 공포감만큼은 real fact. 절대 집에 혼자 있기 어려울 겁니다. 페이크라 할지라도 말이죠. 1999년 개봉과 동시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인데요. 이 영화가 초 대박을 친 이유. 블레어 위치는요, 허구의 사건을 진짜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찍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의 조상 오브 조상인데요. 영화계의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막 뛰어다니기만 하고 근데 무섭긴 무섭고. 이 영화는 1994년 버스키빌 숲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량 학살의 원인으로 불리는 전설 블레어 마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떠난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듣게 되는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이 과정에서 고조되는 세 사람의 갈등. 요즘에 그 곤지암 보시고 진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9년 당시에는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작진들이 관객들이 미끼를 콱 물게 하려고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가 개봉하기 무려 1년 전부터 수많은 떡밥을 미리 던져놨는데요. 블레어 마녀의 전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해놨고요. 거기에 3명의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기록부터 부모님의 인터뷰까지 올렸습니다. I hope you're never in my situation and you never have to depend on Sheriff Cravens to help you out. 심지어 실종 전단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모든 건 페이크. 이것도 페이크야?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연기하는 배우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우들에게조차 블레어 마녀의 전설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겼고요. 귀신 소리, 공포 효과 등을 일체 배우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요. 저희가 본 대로 정말 리얼한 공포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블레어 위치를 본 관객들은 블레어 마녀의 존재를 믿으며 전설을 직접 밝혀보겠다고 3355 모여 메릴랜드주의 버키스빌 숲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럼 눈을 뜨지도 또 눈을 감지도 못한 새로운 공포의 시작. 오늘 밤 블레어 위치에서 확인해 보시죠. 캄보디아 캄포트 지역. 한낮에도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로 뒤덮인 거긴 귀신이 덮치는 저택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을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북포산에 있는 한 대저택인 이곳은 바로 영화 R포인트의 촬영지입니다. 근데 저 영화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 채널에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는 영화입니다. 자, 1972년 베트남 전쟁 막바지 사단 본부 통신부대의 무전기로 6개월 전에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8명의 수색 대원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이 들려오고 결국 또 다른 부대가 이 대원들의 흔적을 찾아 나서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자,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 하지만 적보다 무서운 건 왜 대답 안 해요? 시끄럽잖아요. 자,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원혼, 즉 귀신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공포. 귀신이 올려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최중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관등성명 안 들려? 관등성명 하하. 저때 긴장감. 야, 이 몰입되는 이 긴장감, 이 스피디한 거. 야, 잘 만들었네요. 케이블 만원서 몇 개야? 몇 개야? 관등성명 돼! 아,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동네 바보구나. 내가 오해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영화가 더욱더 공포스러운 이유, 바로 원혼들의 피로 가득한 R포인트 실제 촬영지에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었지만 실제 촬영지는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보코 팔레스 카지노 호텔로 20세기 초 프랑스군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촬영 내내 기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자, 배우들은 평소엔 괜찮다가 건물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파왔고요. 심지어는 봉수창 감독마저도 좀 전까지 뚜렷하게 보이던 저택이 안개 속에 단 몇 분 만에 사라졌어요. 귀신 들린 집이 분명해요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뭐 미스터리 그 자체인 공간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엔 캄포트 주민들이 캄보디아 내전에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문과 함께 총살을 당한 정말 끔찍한 역사와 한이 서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촬영 소식을 들은 현지인들은 귀신의 저주를 우려하면서 촬영팀을 하지 말라고 말렸고요. 결국 촬영팀은 고사를 지낸 뒤에야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기서 찍은 거 보면 감독이 저 장소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적보다 더 무서운 극강 공포, 과연 그 끝은? 관등성명대라 이번 특종은 1998년도 당시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공포 영화인데요. 여고괴담 1편입니다. 공포 영화는 흥행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리즈 시절 선생님으로 출연했던 이미연 씨. 현재 근황이 몹시도 궁금한 배우죠. 김규리 씨.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기 캐를 연기한 리틀 이미연 박진희 씨. 그리고 무려 9년째 학교에 다닌 반전 귀신 최광희 씨. 최강희. 정말 학교에서 전해져 오는 실제로 있을 법한 괴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무서운 선생님들. 그리고 만년 2등의 서러움, 왕따 문제까지 세기말 학교를 가감없이 묘사하는데요. 입시 스트레스, 또 비인간적인 어떤 학생들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그 분신사바 의식 있죠. 부신사마 오이테 쿠다세이. 실제로 하면은 꼭 힘을 주는 애가 있어요. 글로 가요 이렇게.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고 괴담 속 킬링 파트는요. 깜짝이야. 지금도. 깜짝이야. 어우. 예상했는데 약간 놀란 거 있지. 저렇게 빨리 왔었나? 알면서도 무섭다. 알면서도 이게 또 손에 땀을 또 쥐게 만드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최광희 씨가 전현무 기자와 동갑이라는 사실. 두 자매 수미와 수연.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시작되는 가족 괴담.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장화 홍련입니다. 개봉 당시 무려 314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 한국 공포 영화 순위 중 1위를 차지하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 최초의 한국형 하우스 호러로 또 하나의 배우로 불리는 저 집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스산함을 풍기는 일본식 목재 가옥에서는 뭐야? 자 이렇게 햇빛 찬란한 아침에도 피 흘리는 원귀가 나오고요. 이거 진짜 근데 지금도 또 놀래네요. 자 그렇습니다. 공포감을 200% 끌어올리는 집과 실내 세트. 특히나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바로 저 꽃무늬 벽지. 영화의 분위기를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장화 홍련 벽지 어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저걸 집에다 왜 해? 저걸. 아니 인테리어는 이쁘잖아. 아니 그래도 진짜 없는 귀신도 찾아오겠다 저기. 에어컨 설치 안 하려고 그러고. 장화 홍련의 소름 포인트를 더 극강으로 모으는 것. 영화 음악의 대가라 불리는 이병우 음악 감독은요. 서정적인 공포를 만들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OST, 지금 이곡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작곡했는데요. 자, 기존에 대놓고 공포다라는 음악이 아닌 아름답고도 서늘한 공포를 유발하는 기발한 작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무서운 배경이 된 거지.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 영화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장화 홍련. 자, 과연 귀신의 정체 누굴까요? 오늘 밤 장화 홍련이네 집에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1949년 미국 메릴랜드, 악마에 빙유된 소년 롤랜드 도, 그리고 레이먼드 비숍 신부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퇴마 의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바탕이 된 실화, 실제 사건인 겁니다. 자, 실화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소년이 아닌 소녀 리건이 주인공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리건. 그런데 어느 날 거친 욕설과 함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리건. 카리스 신부는 리건이 악마 파주주의 빙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린 신부와 함께 퇴마 의식을 시도하는 카리스 신부. The power of Christ compels you. Power of Christ compels you. 주님의 힘으로 널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의 주문을 거는 건데요. 자, 뭐 공포 영화의 뭐 클래식이 된 명장면들이 클래식.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이기만 한 걸까요? 엑소시즘, 즉 퇴마 의식은요, 천주교에선 마귀를 내쫓는다는 뜻의 구마 의식으로 불리며 중세 시대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뒤 1991년 국제 퇴마 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6월 교황청에서 이 국제 퇴마 협회를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서운 엑소시스트의 명장면. 진짜 오마이갓이다. You know what she did? What is it? 저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 저 순간에 짧은 장면을 보고.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 장면의 연속이죠.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개봉 당시 네. 영화를 보다가 기절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정이. 자,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한 신부와 악마의 대결. 악마의 소나기에서 카리스 신부는 과연 소녀를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요. 오늘 엄마랑 자야지. 남자 셋이요. 손잡고 갔어요. 2013년 미 역대 공포 영화 개봉 성적 1위. 17일 만에 흥행 1억 불 돌파. 그야말로 공포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컨저링. 컨저링 1편에서 다룬 실화. 바로 해리스빌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리스빌 마을에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온 페론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하더니 누군가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발을 잡아당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컨저링에서 관객들이 가장 데시벨 높였던 장면. Wanna play hide and clap? 컨저링 2도 역시나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화가 바탕이었습니다. 11살의 주인공 자넷과 언니 마가렛은 위자 보드 게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방 안의 침대, 서랍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악령을 불러낸 자넷은 천장에 몸이 붙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아있는 증거 영상, 자넷의 몸에 깃든 전 집주인인 할아버지 귀신 빌 월킨스. No, no. Who's there? Doctor. 목소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악령 퇴치자들, 바로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죠. 워렌 부부는 사람과 사물에 깃든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워렌 부부가 조사한 케이스만 무려 만여 건. 그리고 만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만 골라 만든 게 컨저링입니다. 실화라 더 무서운 극강의 공포, 혹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이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보지 마십시오. 하나, 둘, 프레디가 다가온다. 셋, 넷, 대문을 잠가라. 9, 10, 잠들지 말고! 1980년대를 공포로 물들인 영화 나이트메어인데요. 화상당한 얼굴을 중절모로 가리고 손에는 무시무시한 면도날을 장착. 그리고는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잠자리 꽤나 뒤숭숭하게 만드는 희대의 살인마 프레디 크루거. 그냥 쌩 나쁜 살인마. 불사신 프레디는요, 꿈과 현실,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며 잔혹한 살인 행각을 벌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웠던 게 꿈에서 살해당하면 진짜 현실에서도 죽는 거니까 너무 무서운 거다. 그렇죠. 네. 당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요, 이 영화 보고 잠들기가 두려웠다. 프레디한테 쫓기는 꿈까지 꿨어.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이트메어를 통해서 진짜 대할리우드 스타가 데뷔한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요? 누가 데뷔를 했다고요, 여기서? 누구겠어요? 조니 뎁? 조니 데뷔네. 조니 데뷔네. 맞죠? 조니 뎁. 네, 너무나 애띠죠? Yeah, out here at Barry's. 원래는 조니 데뷔의 꿈이 락커였는데 네. 지인이었던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권유로 어쩌다 오디션을 받고 그게 바로 이 나이트메어였다고 합니다. 또 참 데스티니인 게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원래 조니 데뷔를 발탁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의 13살 딸이 조니 데뷔의 사진을 보자마자 픽을 한 거죠. 딸의 픽이었어요. I love you anyway. 자, 여기 인형을 버리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도 돌아오는 인형도 있죠.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영화. 에나벨입니다.
1969년 만삭인 아내 미아에게 남편 존은요 한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침입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뭔가 불길한 마음에 인형을 버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이 부부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What is it? How did that get in there? I swear I threw it out.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을 더 올가매는 인형. 뭐야? 이 영화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가 악령이 씌었거나 저주받은 물건만 모아둔 오컬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끔찍한 저주와 함께 봉인되어 있는 에나벨 인형. 에나벨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워렌 부부의 말에 따르면 1967년 미국 뉴욕에서 7살의 에나벨 히긴스라는 소녀가 강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문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형을 가졌던 사람이 초자연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봉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인형의 저주, 영화 에나벨이 탄생되죠. 실물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코네티켓의 한 박물관에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핏빛 저주를 품고 있는 인형 에나벨. 함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